자, 유닛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위쪽까지 앞서서 이미 추천이 들어갔던 종목이죠. 저 밑에서 빠져나올 때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딱 중간에서 이제 쉬는 자리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1600선 요 선까지 들어간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간복이 들어간 상태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입니다. 이제 관망인데 포인트 자체는 관망인데, 그런데 이걸 왜 살펴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테마주들을 다루는 관점에서 또 조금 살펴봐야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얘기죠. 자, 앞에서 이제 이 종목들 추천이 나갔을 때, 자, SK 오션 플랜트하고 그리고 이제 풍력주들 몇 개를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SK 오션 플랜트. 자, 그래서 이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 그리고 CS 윈드, 그다음에 폭력하면 생각나는 종목들, 이제 탑 라인에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4개를 얘기를 드렸었죠. 예, 4개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려 떨어지는 거고요. 이 종목은 이미 앞서서 이 저가에서 뚝 떨어지는 날, 이날 받아라 라고 해서 이거 받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악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라고 해서 잡아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서 살짝 눌리는 국면에서 받으라는 얘기를 듣는데 여기 조금 틀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 정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막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급이 몰리면서 조금 위에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종목 대신에 태웅은 지금 원전 쪽으로 종목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패대기로 아주 작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원래는 유니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 선택할 여지도 없는 형태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유니선에 대해서 추천이 우리 종목 분석이 나갔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니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니선 저쪽에 앞에서부터 쭉 저 밑에 바닥 치고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펀더멘털 개선 세력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거 저 앞에 이제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2주일 전에 단기 급등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선안권 풍력 사업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이미 이 재료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재료이기 때문에 추격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그거는 바로 그 직전에 2개월 전에 나왔던 거죠. 유니선이 고가에 들어가 있을 때 풍력주의 경우 대표적인 윤석열 정권에 피해주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윤 정권 피해가 아니라 풍력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줍니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사업 백지화였으니까요. 사업 백지화. 그보다 더한 피해주가 있습니까? 총수가 구속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총수가 구속이 됐다고 카카오가 사업 못해요? 아니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들만 가지고 놓고 여러분들이 총수 구속하고 엮어가지고 그게 피해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는 사업이 아예 백지화가 돼버렸어요. 풍력 사업이. 그보다 더한 피해주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 정권이 바뀌면서 소해주에 들어간다라고 정책 수혜자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전 같은 경우 해상풍력 가속화 정책 수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보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력 쪽이 모멘텀이 아니고, 풍력의 모멘텀이 아니라 조선기대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건 조선주 후발적으로 잡아야 되는 종목이고, 그러면 이제 풍력의 선택에서는 유니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풍력주의 셋, 여기다가 이제 지금 뭐 태웅 같은 경우로 붙인다면 태웅은 풍력이 아니라 이제 원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원적이 심해서 오히려 지금 까지는 형태로 들어가죠. 이게 물론 이제 기간을 조금 더 늘려버리면 태웅이 맨 위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 나온 쪽만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바뀌었죠? 유니슨이 위로 들어가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유니슨은 지금 앞에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국가에서는 공공 쪽의 정책 효과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의 대표가 이 유니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면서 정책 수에 타고 들어갔던 거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이니까 추격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다시 저가 추세 저점 들어왔다가 돌아 빠져나가는 쪽에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제대로 이제 모멘텀 가속하라고 이제 더 강하게 빠르고 하겠다라는 거야. 여기는 이제 폭력을 다시 되살리겠다였고요. 되살리겠고. 그리고 이 최근에 나왔던 이 재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예전 재료의 재탕 3탕 재료에 불과한 거거든요. 자, 여기 이 차트에서 또 나오죠. 방금 전에 최근에 이제 고가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고가와 저가의 패턴이, 저가는 바닥 커피돌드 사발형이고요. 고가 패턴의 경우는 거의 어김없이 쌍봉 형태로 밀려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내려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좀 전에도 보여드렸죠. 마이크로 컨텍스트에서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거 이렇게 내려 들어왔다가 이제 위로 다시 잡아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지금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직선으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가 재생 에너지, 원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탑에서 밀고 들어가야 될 종목이 필요한데, SK 오션 플랜트가 폭력 가지고 올라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CSO인도 안 되고요. 두산 에너비 쉬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얘 혼자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단독으로 유니슨이 단독으로 들어갈 만큼 그만큼 강력한 종목에 들어가냐, 아니면 아예 강력한 세력 주거나 다 볼 것 없이 그냥 기대만 가지고 날아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것들 몰라도, 지금 올라 들어가는 유니슨의 경우는 세력형으로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 개선기 되거든요. 그 전까지 물론 이렇게 계속 적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적자였던 게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돌아 들어올 것이다. 펀더멘털 기대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앞쪽에서 보면, 그래서 공공 쪽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거죠. 공공기관 주도 이렇게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로 계속해서 주가가 보여 들어왔던 기업, 모멘텀을 타고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 가속화 정책, 그러면 이제 선두로 SK 오션 플랜트가 아니라 이걸 잡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이슈 같은 경우는 오션 플랜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 기자재 후발 쪽으로 한진중공업 뒤따라가는 후발 쪽, 그쪽 경향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고요. 풍력 쪽으로 모멘텀을 잡는다 그러면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풍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풍력 재생 에너지 쪽 이쪽에 이게 나와서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노려야 되는 요 종목. 자, 여기서 이제 이 케이스에 이제 기술적 변곡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짧은 매매로 요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고요. 끊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단타로 이렇게 노래 들어가는 편이 낫고요. 지금 그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돌아 들어온 자리에서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역삼각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역삼각형.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이 역삼각형 패턴은 반드시 이 변동성이 다시 축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 모형으로 지금 가장 흔히 나오는 게 요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요게 제일 많은 수치고,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래로 잡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 나오는 요 두 개 구조네요. 10중 8구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10중 2가 이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벌어졌던 변동성을 다시 줄이는 형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방향을 잡고 돌아들어가는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앞서서 여기서 추천드렸던 요 목세의 경우는 짧게,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실적이 나와서 돌아가는 모멘텀 탄력을 하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업황 기대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세력형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들이 계속해서 헤매고 있으니까요. CS 윈드가 치고 올라 들어오는 구조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냥 유니슨이 속도가 조금 더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구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에너지 쪽에 원전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주력한 사이클이 아니라, 요거는 반도체가 꺾이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꺾이고 그 다음에 전력, 원전, 재생에너지, 이 순서로 간다라는 거 일단 머리에 두시고, 지금쯤에서는 이제 한번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흐름들 계속해서 이제 순환으로 돌아 들어가서 올라 들어간 다음에 다시 치고 1600원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하죠. 1300원에서 지금 1600원까지면 300원 20% 나오는 거거든요. 또 짧은 단타로 20%를 또 챙겨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닛은 체크를 해드렸고, 자, 이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자,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이제 계속해서 구분을 안 하고 계시는데, 자, 결론적으로 어쨌든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죠? 결론적으로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 맞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계잡죽은 뭐 간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시장에 놓은 얘기잖아요. 오늘 나한테 수익 주는 종목이 우량주다 그렇죠. 실적이 아무리 뭐 개판이라 가지고 다음 주에 상패가 된다라도 지난주에 정리매매 이화전기 같은 거 뭐 난리들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비유 오늘 나한테 수익 주면 그게 우량주다라는 얘기죠. 나 오늘 팔고 나면 되니까. 나만 아니면 되고 오늘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그게 장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테마가 어떤 형태의 종류로 도는 테마냐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제대로 먹고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테마가 업황 테마로 돌아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반대로 틈새 테마 형태로 돌아가는가 이렇게 계속 구분해 드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정전 테마 틈새 테마고요. 이런 거 달고 다 틈새 테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틈새 테마 유형. 틈새 테마의 경우에는 주도주 라인이 죽을 때 그때 더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료주 같은 경우 지수하고 정반대로 계속해서 돌았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요 틈새 테마냐 업황 테마냐 이걸 구분을 하셔가지고 업세 테마는 이제 길게 들어가는 거고요. 틈새 테마 같은 경우는 짧게 들어가는 거고요. 틈새 테마 쪽에서도 정책 테마를 타는 거는 정책 자체라든가 이게 정책 효과라는 게 정책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즉시 바로 효과를 보고 날아가는 이런 종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내려가는 이게 긴 기간 동안에 수시로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복으로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틈새 테마 쪽에서도 정책 효과를 트거든은 바로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에너지 고속도로 즉 에너지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떴다가 그다음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최근에 뭐 예전에 뭡니까? 자 딥페이크 테마주 같은 거 그건 전형적으로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끝나는 거죠. 최근 유심 사태 테마 같은 거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테마들이고요. 반짝하고 끝나는 테마 요거 같은 경우는 반짝하고 끝나는 테마 같은 경우 그 반짝 구간만 열심히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반짝하는 그거 들어가가지고 장기 투자로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거 아니고요. 테마의 성격부터 찾아내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 종목을 짧게 끊어서 먹고 나가느냐 아니면 길게 홀딩해서 나가느냐.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길게 홀딩해도 되는 거죠. 업황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하면서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짧게 먹을 구간 먹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갔다가 덜미 잡혀가지고 계속 물려있고 언제 본전되나 이러고 올라 들어가지고 지금 짧게 끊어먹고 이러고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지고 이제 본전 회복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 투자자들 이익을 못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천지투자TV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설명 다 드리고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이게 그거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내리는 거 아니고요. 그거 가짜고요. 이거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죠. 천재투자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저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짚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 밀려 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밀렸다 이거 사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구분을 해냈으니까 진짜를 알고 있으니까 진짜 테마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 앞에 실망 매물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SK 오션플랜트 주가 뚝 떨어질 때 이게 왜 실망 매물이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냐고 참 한참 얘기를 드렸잖아요. 무슨 캡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이게 어떻게 실망 매물이냐고.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갖고 있다 털린 분들 같은 경우 완전히 그냥 털린 거죠. 말 그대로 내다바이 당한 겁니다. 돈차 은행에서 돈 찾아올렸는데 오토바이 씩 타고 가지고 탁 가로채고 나가는 거 내다바이 아닙니까? 퍽치기 가고 있는데 짱돌 가지고 뒤통수 빡 때려버리고 그리고선 돈 틀고 나가는 뭐 그런 케이스 당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날 손절시켰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거 아니고 이런 거 다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노릴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목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올라가느냐 진짜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치고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치고 들어오면 그 뒤에는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치고 돌아오면서 맥점 잡고 들어가는 급소매매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마주 쪽에서도 공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줄줄이 달라붙어 가지고 추가 이익, 어떤 위치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미리 표시는 해드렸잖아요. 이쪽에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표시도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 이런 자리 같은 경우 전형적인 기술적 매매들 이런 거 급소들이죠. 연계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서 급소를 찾아가지고 공략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테마형으로 거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재료 나왔다 해서 재료 매매하는 분들도, 이게 접근법이 다 다른 전문가들로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코스피 대형 우량주만 전문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들, 코인도 두 명이 있죠. 이렇게 다 다르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는 일단 오르고 다운 받아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서 24명 전체를 다 들어가세요. 24명 다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서 이 전문가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종목에 접근을 할 때 이걸 살펴보면 재료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지 테마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 성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며칠만 있어도 나오잖아요. 그거 들어가자마자 5분 내에 그런 거 파악 못하죠. 어떻게 파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바이오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가지고도 대박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것만 본다 그러면 이거 바이오 하는 사람입니까? 바이오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이것만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이 전문가는 바이오를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야. 바이오를 아주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바로 바이오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그렇죠. 바이오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바이오를 안 다루는 전문가입니까? 제가 주특기 또 다른 섹터별로 주특기라면 주특기 섹터가 바이오인데,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대박을 지금 몇 개를 내드렸는데요. 온코닉 테라피트 같은 거 이런 거 상장되자마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 넥스트 바이오 최근 몇 년간 상장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상장 첫 스타트부터 강조드린 종목이잖아요. 이런 걸 내드리는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바이오를 안 좋아하는 전문가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국면이라 그러면 이때 들어오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 이때 같은 경우에 이게 4월달쯤에 산 거니까요. 4월달쯤에 저렇게 지수가 붕괴되는 자세는 실적 우량주부터 때려 사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 이래서 바이오가 여기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보이죠, 바이오주들. 나중에 뒤에 가면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만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버렸다 이렇게 하면 그 전문가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진짜로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가라고 떠미는 것도 아닌데 왜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버리는 거죠? 5분 만에, 3분 만에 나가버리고 5분 만에 누가 나가라고 떠밀었습니까? 자, 5분 이내에 이 방에서 탈출한다, 실시 뭐 이런 거라도 했어요? 그거 왜 나가는 겁니까? 떠밀었어요? 욕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5분 사이에 전문가 특기를 파악을 할 수 있나요? 쭉 들어가셔서 우선은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천재투자팁에서 방향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는 조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선 기자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 엠텍이라든가 뭐 일승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그 후발에서 나오는 거 뭐 동방성기 이런 애들까지 쫙 추천을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요거 집중적으로 잡아나가는 전문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실전 매매 도움 받고 더 정확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고, 저희는 큰 그림밖에 못 그리니까요. 사명 엠텍 같은 경우도 저 위에 올라 들어가서 저 밑에서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시간으로 이거 따먹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낼 때쯤 되면 벌써 상한가 다 들어가 버렸거든. 이날 같은 경우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런 거 그냥 천재투자탭에서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저 앞에서 제가 미리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날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가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간다면 이거 상한가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크기 풀로 상한가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오르고에 들어오셨으면 이건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르고에서 요런 것 전문적으로 노리는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거에서 여기서 단타로도 또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